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. 소위 정법이라고 하는 특정 가르침의 강의랑 관련 스터디 가이드입니다. 네. 삶의 근본 원리, 특히 그 2013년 이후에 세상 법칙이 바뀌었다, 뭐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개인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통찰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,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 영적인 힘이랑 신기, 이 차이가 뭔지, 아, 네네.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. 이때 필요한 지혜는 뭐고, 또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,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뽑아보는 겁니다. 그렇죠.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.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주장이 2013년 이때를 기점으로 세상 운영의 기본 원리가 확 바뀌었다는 거잖아요. 네, 이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습니다. 그전까지는 뭐 개인의 성공, 뭐 돈이나 명예, 지식 쌓는 거 이런 걸 추구하면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 이런 얘기죠. 맞습니다. 2012년까지가 개인의 성장을 좀 돕는 시기였다면 2013년부터는 소위 내가 할 일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야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. 뭐 이런 논리입니다. 아, 이게 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죠. 그렇군요. 사실 요즘 뭐 일반적인 성공 공식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이죠. 네, 확실히 내가 너를 위해서 살면 네가 잘 돼. 근데 잘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순간에 나는 망해. 자료 속에 이 구절이 딱 그 역설적인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타인을 위한 삶이 결국 나를 위하는 길이다. 이게 사실 뭐랄까 얼핏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. 네,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. 자,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영적인 힘과 신기,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아, 영적인 힘과 신기요? 네. 신기라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초능력 아니면 특별한 재주, 예를 들면 병을 고치거나 미래를 맞추거나 하는 것들이요. 네네. 근데 이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빌려 쓰는 힘일 뿐이다.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. 아, 빌려 쓰는 힘이다. 반면에 그럼 영적인 힘은 다른 건가요? 네, 그건 이제 개인의 영혼, 그 질량 자체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. 영혼의 질량이요? 네, 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깊은 이해를 주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 높은 말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고요. 아, 단순 지식 전달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차원의 힘이겠네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? 그건 바로 내면의 성숙, 즉 영혼의 질량을 높이는 그 근본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. 아하, 눈에 보이는 그런 신기나 재주에 막 현혹되지 말고 진리에 좀 더 가까운 지혜나 이해를 나누는 그런 내적인 힘을 키우는 게 이 시대에 더 필요하다.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. 그렇군요. 또 향이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면요. 이 자료에서는 한국인들이 과거에 신기 대신에 지식을 얻었는데 그 결과가 반풍수다. 어설픈 전문가 수준에 머물렀다. 이런 좀 날카로운 비판을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지식은 있는데 뭐랄까 주체적인 판단 없이 그냥 외적인 힘이나 현상에 쉽게 끌려다닌다. 뭐 이런 의미로 읽히던데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뀌어서 일반적인 지식은 인공지능, AI가 다 알려주는 시대가 됐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네, 이제 뭐 단순 정보나 지식 전달은 AI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자료는 교수나 전문가 같은 소위 지식인들이 이제 단순 지식을 넘어선 진리, 그러니까 시대를 좀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. 이렇게 주장합니다. 아, 여러분도 이제 AI를 뭐 유용한 비서나 친구처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AI가 때로는 좀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, 자료에서 공갈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걸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. 공갈이요. 하하. 네. 그래서 그게 삶의 전부는 아니다.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결국 AI한테 물어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. 예를 들면 뭐 삶의 의미라든지 진리가 뭔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탐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지혜를 가진 스승에게 물어야 한다.
뭐 이런 의미로 연결되겠네요. 정확히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그 근간에는요. 우리가 어디에 살든 뭐 어떤 능력을 가졌던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있다고 아주 거듭 강조됩니다. 네, 그게 뭐죠? 바로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겁니다. 아, 맞아요. 그 부분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서든 결국 배척당하게 된다. 이런 경고요. 네. 특히 한국처럼 좀 기운이 강한 곳이나 뭐 서울 같은 대도시처럼 수준 높은 어떤 정신활동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이 자세가 더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하더군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최적의 배움터다. 이걸 좀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. 시골이든 도시든 그 환경과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뿌리 내리기 어렵다. 뭐 이런 맥락이군요. 그렇죠. 그런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도움,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다. 이런 가르침입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. 이 자료들은 이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홍익의 삶을 살아야 한다. 이게 첫 번째고. 네. 그리고 외적인 능력인 신기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더해서 영적인 힘,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더불어서 이제 AI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본질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요구되고요.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가짐. 이게 모든 발전의 기초다.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자,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혹시 그 일을 발견하셨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